7살 김러는 자신의 삶이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낯선 사람이 어머니의 이름을 알아보면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사랑, 배신, 그리고 자신이 전혀 몰랐던 유산에 대한 비밀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가 유산을 주장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아침 햇살이 강남대로에 내리쬐는 가운데 7살 김러는 평소처럼 길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낡은 신발에는 구멍이 나 있었고 티셔츠는 두 치수나 컸습니다. 어머니 김마리아가 돌아가신 지난 1년 동안 매일 이곳에 서서 고급차들이 지나가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을 힐끗 보지도 않고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음식 살 돈 좀 주세요.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들은 척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혐오스럽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들에게 저런 거리 아이들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러의 배가 울렸습니다. 그는 어제 빵집에 친절한 여자분이 하루 지난 빵을 주신 이후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프기 전 매일 아침 그에게 계란말이를 해주곤 했습니다. 그 기억에 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거리 아이들은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얘야, 꺼져! 근처 갤러리아 백화점의 경비원이 러에게 손을 저었습니다. 손님들을 쫓아내고 있잖아. 러가 떠나려던 순간 검은 벤츠가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면서 50대 남성이 고급 정장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러는 전에도 많은 부유한 남자들을 보았지만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화가 나거나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를 강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은 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남자는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불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레오는 주저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에게는 어딘가 익숙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마치 잊을 수 없는 꿈속의 얼굴처럼 말입니다. 러입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김러입니다. 그 남자는 손으로 핸들을 더 세게 잡았고 얼굴이 약간 창백해졌습니다. 김, 그는 마치 그 이름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처럼 되뇌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였나? 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은 어떻게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을까요? 네, 그는 작게 뒤로 물러서면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그 남자는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가장자리가 달아있었고 여러 번 만져진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와봐. 그가 말했습니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러는 자신의 판단에 반하여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사진을 내밀었고 러는 숨이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였습니다. 훨씬 젊었고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러가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네요. 러는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을 만지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저 아기, 저 맞나요?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름은 위트모어 알렉산더야. 그는 감정이 북받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내 어머니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사실 그는 잠시 멈추고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난 그녀를 사랑했어. 러의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러가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떠났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남자가 설마 차에 타, 레어. 알렉산더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 이야기가 많아. 레어는 번화한 거리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본능이 낯선 사람을 믿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머니의 사진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에게 이끌렸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알고 있고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처럼 자신을 바라보는 남자에게 말입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러는 말했지만 이미 손은 차 문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가 안전할 거라고 약속할게. 알렉산더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해 줄게. 네 어머니에 대해서, 내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경비원이 다시 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거기서 치우라고 했잖아. 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무거운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차 안에는 고급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알렉산더가 길가에서 차를 몰고 떠나자 런은 어머니의 사진을 꽉 잡았습니다. 혹시? 런은 말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말입니다. 혹시 제 아버지세요? 알렉산더의 눈이 백미러 속에서 러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러의 눈과 같은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리고 난 너를 아주 오랫동안 찾고 있었지. 차는 압구정로로 방향을 틀었고 러가 여러 날 동안 서 있던 모퉁이를 뒤로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몰랐지만 이 순간은 두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러에게는 거리 생활의 끝이었고 알렉산더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찾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 앞에는 도전, 비밀, 그리고 두 낯선 사람을 가족으로 만들기 위한 힘든 과정으로 가득 찬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왜 떠났고 마리아에게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치에가 도시를 지나가는 동안 러는 계속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것이 어머니가 항상 원했던 것,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위트모어 저택의 철문이 열리고 알렉산더의 벤츠가 원형 진입로로 들어왔습니다. 러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흰색 기둥과 완벽한 정원이 있는 거대한 집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러가 가까이서 본 건물 중 가장 큰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턱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래, 하지만 들어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게 있어. 그는 시동을 끄고 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아내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있고 애슐리와 메디슨이라는 두 딸이 있지. 그들은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러의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속한 다른 아이들, 거리에서 구걸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말입니다. 제가 갈까요? 레오는 속삭였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뒤로 손을 뻗어 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니, 넌 내 아들이고 내가 수년 전에 해야 했던 일을 할 때가 되었어. 쉽지는 않겠지만 네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약속할게. 다시는 절대. 그들이 더 말하기도 전에 정문이 열렸습니다.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 머리를 한 키 큰 여자가 나타났고 그녀의 표정은 러가 숨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알렉산더, 이게 무슨 일이야? 위트모어 빅토리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가 차로 다가오면서 말입니다. 왜 이사회에 없었어?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추고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누구야? 알렉산더는 차에서 내려 러의 문을 열었습니다. 빅토리아, 우리 이야기해야 해. 안으로 들어가서. 내 집에 거리 아이를 들일 수는 없어.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웃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내 아들이야. 그 말은 폭풍 전의 천둥처럼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가 빨개졌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어? 아마 안으로 들어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좋을 거야.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말하며 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러는 남자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자 두 명의 10대 소녀가 현관에 나타났습니다. 어머니처럼 금발인 위트모어 애슐리와 위트모어 메디슨은 호기심과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러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야? 언니인 애슐리가 물었습니다. 얘들아, 방에 들어가. 빅토리아가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은 레오가 본 적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높은 천장에서 매달려 있었고 두꺼운 카펫이 대리석 바닥을 덮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가 그랜드 포이에에서 알렉산더에게 달려들기 전에 러는 주변을 둘러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미쳤어? 그녀는 쉿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의 결혼 생활 끝에 어떤 그의 이름은 러야. 알렉산더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만나기 전에 내가 낳은 아들이야. 그의 어머니는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민감한 것을 찾으면요. 위트모어 빅토리아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에게 가져오세요. 알렉산더에게도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말고요, 저에게.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몰랐던 것은 첸 여사가 그 순간 서재를 지나가고 있었고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녀는 김마리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수년 전 젊은 웨이트리스가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비밀로 지켜왔던 것을요. 그날 오후 김러가 학교에 있는 동안 첸 여사는 위트모어 저택의 알렉산더의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위트모어 씨, 그녀는 평소 차분한 목소리가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김마리아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녀가 왜 당신에게 김러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요.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일에서 눈을 들어 가정부의 심각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첸 여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20년 전 김마리아가 당신에게 임신했다고 말하려고 왔을 때 여기 왔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사회에 있었죠. 위트모어 부인, 당시에는 위트모어 부인이 아니었고 그냥 당신의 여자친구였죠. 그녀가 여기 있었어요. 그녀는 김마리아에게 당신이 그녀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당신이 그녀에게 돈을 주고 떠나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결코 몰랐어요. 굴라터 김마리아는 그것을 믿었어요. 당신이 그녀와 당신의 아이를 거절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다시는 당신에게 연락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에 그녀가 병들었을 때 첸 여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 회사의 법률부에서 그녀에게 접근했어요. 그들은 그녀의 치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지만 김러와 당신의 관계를 밝히지 않겠다는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에만 말이죠.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너무 빨리 일어서서 의자가 뒤로 넘어졌습니다. 누구요? 누가 이런 짓을 했어요? 몰라요. 첸 여사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위트모어 부인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지금 사립탐정과 만나 김마리아에 대한 더러운 정보를 파헤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녀는 김러가 상속받을까봐 두려워해요. 상속?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목소리가 위험해졌습니다. 이건 상속에 대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제 아들에 대한 거예요. 거리에서 자란 제 아들 때문에. 그는 문장을 끝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밖에서 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김러가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아들이 위트모어 메디슨과 함께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러는 여전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첸 여사.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서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겠어요. 첸 여사가 사무실을 나서자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복도를 따라 무언가에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명은 결백한 사람을 보호하기로 결심했고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지위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묻혀 있었고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거짓말의 벽에 첫 번째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하는 7살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러가 부엌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과거와 미래가 모든 사람의 삶을 영원히 바꿀 방식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서재에서 서성이며 첸 여사의 폭로가 어깨에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침 해가 방에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그는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테니스 레슨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의 책상에는 병원 기록, 법률 문서, 그리고 그의 회사 기밀 파일에 있던 모든 것을 바꾼 편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정문이 열리는 소리가 그를 서성이던 것을 멈추게 했습니다. 위트모어 빅토리아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클릭하며 그의 서재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야기해야 해요.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그녀가 문간에 테니스복을 입고 나타나자 말했습니다. 위트모어, 빅토리아의 미소는 그의 표정을 보고 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자기야? 앉으세요.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내가 당신이 한 짓을 알아요. 20년 전 그리고 작년에 김마리아에게, 김러에게, 내 아들에게. 위트모어 빅토리아의 얼굴에서 피가 빠져나갔지만
그녀는 곧 회복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책상에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작년 그녀가 죽어갈 때 김마리아에게 보낸 계약서 사본이에요. 김러에 대한 침묵과 바꿔 그녀의 치료비를 제공하는 거죠. 피어스 에드윈의 서명이 있지만 지시는 당신에게서 나왔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보호했어요. 위트모어 빅토리아는 일어서며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망칠 거였어요. 그 여자는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제 아들은 고아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알고 있었죠. 당신은 그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줄곧 알고 있었어요. 복도에서 두 사람은 몰랐지만 김러는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배가 아파서 학교에서 일찍 집에 왔고 첸 여사는 그를 위층으로 보내 쉬게 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목소리가 그를 서재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위트모어 빅토리아는 방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어요.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받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했어요. 글쎄, 그녀는 소원을 이루었죠. 그렇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두 사람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김러는 문간에 서서 배낭을 발치에 떨어뜨리고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위트모어. 알렉산더가 말을 시작했지만 소녀는 돌아서서 달렸습니다. 레오, 기다려.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그를 따라가려고 했지만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그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요, 알렉산더. 결코 속한 적이 없어요.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그녀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요, 빅토리아. 당신이 여기에 더 이상 속하지 않아요. 오늘 밤까지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해요. 진심이 아니시겠죠? 위트모어 빅토리아는 웃었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어요. 당신은 내 아들을 내게서 숨겼어요. 당신은 그의 어머니가 혼자 죽도록 내버려뒀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당신이 한 일로 인해 오염되었어요. 위층에서 김러는 자신의 방에 잠근 채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그는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가세요? 그는 소리쳤습니다. 레어, 애슐리랑 메디슨이야. 그의 이복자매들의 목소리가 그를 놀라게 했습니다. 문 열어줘. 우리 모든 걸 들었어. 잠시 망설인 후 김러는 문을 열었습니다. 위트모어 애슐리는 즉시 그를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전에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녀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 했는지 몰랐어. 위트모어 메디슨도 울고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 너는 우리 오빠야. 한편 첸 여사는 부엌에 있으면서 김러가 가장 좋아하는 핫초코를 만들고 있었는데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당신, 위트모어 빅토리아는 비난하는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했죠, 그렇죠? 첸 여사는 차분하게 핫초코를 계속 저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어요. 위트모어 부인, 이 집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일이죠. 글쎄,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위트모어 빅토리아는 침을 뱉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요. 아니요, 위트모어 부인, 당신이 스스로 그랬어요. 위층에서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마침내 김러를 설득하여 그를 위해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이복자매들 사이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자신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레오,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에게 일어난 일을 만회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약속해요.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어요. 그녀가 김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돈을 거절했어요. 아팠는데도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어머니는 내가 알았던 사람 중 가장 강하고 원칙 있는 분이었어. 그녀는 아무도 그녀의 침묵을 사지 못하게 했어.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그녀가 제가 아프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김러는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녀에게 돈을 받으라고 간청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위트모어. 애슐리는 김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멋진 분이었네요. 그랬어요. 김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가끔 3가지 일을 했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항상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래층에서 소란이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디자이너 여행 가방을 끌고 떠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은 끝나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그들은 그녀가 소리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아들을 나보다 더 택한 것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아니요, 빅토리아.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 유일한 후회는 그를 더 빨리 찾지 못한 거예요. 위트모어 빅토리아의 차가 차도를 따라 요란하게 내려가자 저택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검은 구름이 마침내 거친 것처럼 어딘가 가벼워졌습니다. 첸 여사가 핫초코와 쿠키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는 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족은 달콤한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들이 함께 앉았습니다. 위트모어 알렉산더, 김러, 위트모어 애슐리, 위트모어 메디슨 그리고 첸 여사. 그들은 단순히 핫초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서의 새로운 삶의 첫 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문 밖에서 위트모어 빅토리아는 이미 피어스 에드윈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김마리아의 마지막 날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으세요. 그녀는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결코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 중 누구도 몰랐던 것은 김마리아가 마지막 비밀을 남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임종 직전에 쓴 편지였는데 그것은 모든 것을 다시 바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가렛 수녀는 성모병원 작은 사무실에 서서 1년 이상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마리아가 그녀에게 편지를 건네준 날을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김마리아는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러가 아버지를 찾으면 그때만. 이제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가족 스캔들에 대한 아침 뉴스가 TV 화면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마가렛 수녀는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위트모어 저택에서 가족들은 새로운 일상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 직장에서 시간을 냈습니다. 그들은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김러는 첸 여사가 만든 팬케이크 산더미에 여전히 놀랐고 위트모어 애슐리는 친구들에게 드라마에 대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위트모어 메디슨은 김러의 방 재장식 계획을 세웠습니다. 파란색으로 칠해야 해요, 바시. 위트모어 메디슨이 제안했습니다. 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라고 했어요. 초인종이 그들의 아침 식사를 방해했습니다. 친절한 얼굴을 한 마가렛 수녀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와 함께 있었어요. 그녀는 김러에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녀는 위트모어 알렉산더에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김마리아가 당신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서재에서 마가렛 수녀는 김러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필적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김러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목을 가다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김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당신은 아버지를 찾았을 것이고 나는 그가 항상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내가 김러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우리를 거절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년 후에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는 자존심과 두려움이 나를 침묵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실수였고 김러는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아팠을 때 한 여자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위트모어 빅토리아였습니다. 그녀는 내 침묵과 바꿔 치료비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위트모어 토마스, 알렉산더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김러의 존재를 밝히면 토마스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 당신의 동생은 줄곧 김러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전에 내 메시지를 가로채고 당신이 당신의 아들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그는 상속자가 있으면
당신이 결코 물러나서 그가 회사를 인수하게 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마스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사라지면 그의 속임수의 모든 증거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너, 내 사랑, 더 열심히 싸우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한 모든 일은 사랑 때문에 했었다는 것을 아세요. 알렉산더, 우리 아들은 당신의 힘과 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를 잘 돌봐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을 조심하세요. 늘 사랑으로. 마리아 위트모어. 알렉산더가 읽기를 마치자 방은 조용했습니다. 김런은 조용히 울고 있었고 마가렛 수녀조차 눈물을 닦았습니다. 토마스,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위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친동생.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의 비서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황이 가득했습니다. 위트모어 씨, 이것을 보셔야 해요. 위트모어 토마스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그는 회사를 장악하려고 해요.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주먹이 꽉 쥐었습니다. 그 놈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그 순간 위트모어 산업이사회, 회의실에서 위트모어 토마스는 이사회 임원들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내 형은 길을 잃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생아를 데려오고 결혼 생활을 망치고 회사에는 안정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트모어 빅토리아도 저와 같은 생각입니다.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더미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 회사를 이끌기에 부적합하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트모어 토마스와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몰랐던 것은 그들만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첸 여사는 20년 동안 간직해온 먼지 묻은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사진, 그리고 김마리아가 알렉산더에게 자신의 아이에 대해 말했던 날의 보안 카메라 테이프가 들어있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김런은 위트모어, 알렉산더의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아들의 눈높이까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해, 러. 함께. 내 어머니는 내가 알았던 사람 중 가장 용감한 분이었어. 이제 우리가 용감해야 할 차례야. 위트모어 애슐리와 위트모어 메디슨이 문간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도울 거예요. 위트모어 애슐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오빠를 건드리지 못해요. 마가렛 수녀는 이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리아는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항상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함께 옳은 것을 위해 싸우는 것이죠. 하지만 도시 건너편에서 위트모어 토마스와 위트모어 빅토리아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장악하면, 위트모어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위트모어 가문의 재산 한 푼도 보지 못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는요? 위트모어 빅토리아가 물었습니다. 위트모어. 토마스의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내 형은 선택을 했어. 이제 그는 그 결과를 감수해야 할 거야. 그들이 몰랐던 것은 김마리아의 편지가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놀라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지막 날에 아들을 위해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위트모어 제국을 기초부터 뒤흔들 증거였습니다. 저택 위로 해가 지자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삶을 지켜주셨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김런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그의 눈에 있는 결의를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내일은 그들 중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전투를 가져올 것입니다. 긴급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아침은 회색이고 폭풍이 쳤습니다.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고 김런은 침실 문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김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삼촌은 나쁜 사람이에요. 긴급 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아침은 회색이고 폭풍이 쳤습니다. 위트모어 알렉산더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졌고 김런은 침실 문간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아빠, 가지 마세요. 김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삼촌은 나쁜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이미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로. 약속해. 아빠 없을 때 첸 여사님이 너와 내 여동생들과 함께 있을 거야.
아래층에서 첸 여사는 조용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1시간 후에 위트모어 빌딩에서 만나요. 모든 것을 가져오세요. 애슐리와 메디슨이 부엌으로 들어오자 첸 여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들었어요. 애슐리는 말했습니다. 아빠를 도우러 가시는 거죠? 첸 여사는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제가 일을 바로잡기 위해 20년을 기다렸다고 말씀드릴게요. 위트모어 산업에서는 이사회 임원들이 최상층의 큰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위트모어 토마스는 창가에 서 있었고 빅토리아는 그의 옆에 서서 둘 다 스스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이사회는 그를 CEO직에서 해임할 수밖에 없어. 스캔들만으로도 자만하지. 빅토리아는 경고했습니다. 내 남편은 바보가 아니야. 계획 없이 여기 오지는 않았을 거야. 마치 신호라도 받은 듯 알렉산더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김마리아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러의 할머니인 마리아 서 여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 뭐 하는 거야? 토마스는 창백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마리아 에스오 여사님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할 몇 가지가 있어요. 알렉산더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레오에 대해 저에게 말하려고 했던 밤에 대해서요. 그리고 당신이 친애하는 형제여 마리아가 거절당하는 것을 본 것에 대해 입을 다물라고 돈을 지불했던 것에 대해서요. 이사회 임원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토마스는 불안하게 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늙은 여자의 이야기를 믿을 거라고?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첸 여사가 상자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관해요, 토마스 씨. 모든 것을. 20년 전의 보안 테이프도 포함해서요. 마리아를 가로채고 돈을 주고 협박하는 당신의 모습이 담긴 테이프 말이에요. 빅토리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매우 감동적이지만 알렉산더가 이 회사의 스캔들을 가져온 사실을 바꾸지는 못해요. 그의 사생아 아들은 제 손자예요. 새로운 목소리가 방해했습니다. 모두가 레오와 함께 방으로 들어온 알렉산더와 토마스의 어머니인 위트모어 엘레노어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토마스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만! 엘레노어의 목소리는 채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이 가족이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찢어놓는 것을 지켜봤어요. 토마스, 네가 한 일을 알아. 네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회사에서 횡령한 돈에 대해서도 알아. 내가 알아내지 못할 줄 알았어? 회의실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첸 여사가 그녀의 길을 막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경찰이 마리아의 의료 행위에 간섭한 것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저택으로 돌아온 애슐리와 메디슨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러가 달려 들어왔고 그 뒤를 알렉산더, 엘레노어, 그리고 첸 여사가 따라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두 소녀가 동시에 물었습니다. 토마스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정직 처분되었어요. 알렉산더가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빅토리아는 당국으로부터 어려운 질문에 답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메디슨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알렉산더는 새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끔찍한 선택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 어머니야. 이 모든 일이 정리되면 만약 네가 그녀를 보고 싶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거야. 엘레노어는 자랑스러운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알다시피 그녀는 첸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항상 마리아의 아이가 집으로 돌아올 거라고 알았어요. 그가 이 가족을 구할 줄은 몰랐지만요. 그날 저녁 폭풍이 밖에서 몰아치는 동안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러는 소파에서 여동생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알렉산더는 그들에게 마리아에 대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이태원 옛날 분식집에서 일하면서 노래하곤 했어요. 그는 정겹게 회상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였죠. 기억나요? 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피곤한 날에도 매일 밤 저를 재워주셨어요. 그녀는 내 인생의 사랑이었어요. 알렉산더는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려움과 야망 때문에 그녀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었어요. 레어, 너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든 우리는 모두 함께 있어요. 애슐리는 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죠? 괜찮은 이상이 될 거야. 알렉산더는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될 거야.
하지만 도시 건너편 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위트모어 토마스는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응시했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도 몰랐던 사진이었습니다. 알렉산더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야, 형? 그는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빅토리아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위트모어, 가족의 과거에 대한 더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에게. 밖의 폭풍은 더욱 거세졌지만 저택 안에서 런은 어머니를 잃은 이후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장 큰 어려움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그들의 새롭게 찾은 가족 유대감을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험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첸 여사가 모두에게 핫초코를 나눠주는 동안 엘레노어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폭풍의 눈일 뿐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번에는 레오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알렉산더가 머그잔을 들었습니다. 가족에게. 모두가 따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러언은 확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위트모어. 토마스는 호텔 방에 앉아 손에 들린 오래된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가장자리는 닳았지만 이미지는 선명했습니다. 마리아는 러가 태어난 7년 전이 아닌 마리아가 16살이었던 25년 전 위트모어 저택 밖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토마스가 어린 시절 기억하는 어머니와 똑같이 생긴 위트모어 엘레노어가 서 있었습니다. 넌 그냥 알렉산더가 사랑에 빠진 웨이트리스가 아니었지, 마리아? 토마스는 중얼거렸습니다. 넌 이미 우리 삶의 일부였어. 그리고 어머니는 이 모든 세월 동안 거짓말을 해왔어.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빅토리아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경기도 가평 별장에서 만나. 네가 만나야 할 사람을 데리고 갈 거야. 도시 건너편 위트모어 저택에서 런은 부엌에서 첸 여사를 돕고 있었는데 엘레노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마리아가 하던 것처럼 쿠키 반죽을 굴리고 있는 소년을 보고 말입니다. 너는 네 어머니를 너무 닮았구나. 엘레노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레오는 미소 지었지만 첸 여사는 엘레노어의 손이 떨리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위트모어 여사님, 하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진짜 과거에 대해서요. 엘레노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은 안 돼, 로즈.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첸 여사의 이름을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레오는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과거에 대해 뭐가 문제인데요? 엄마에 대해 무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엘레노어가 대답하기 전에 알렉산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전화했어요. 빅토리아가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게 우리의 유일한 문제가 아니에요. 첸 여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그녀가 왜 그토록 오래전에 저택에서 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요. 엘레노어는 부엌 카운터를 꽉 잡았습니다. 로즈, 제발 더 이상 비밀은 없어요. 첸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레노어의 딸이었어요. 부엌은 조용해졌습니다. 러의 쿠키 반죽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알렉산더는 충격에 휩싸인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그는 속삭였습니다. 엘레노어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그녀를 낳았을 때 너무 어렸어요. 당신 아버지, 당신의 진짜 아버지, 당신을 키운 남자가 아닌 그는 이미 결혼했었어요. 그 스캔들은 두 가족 모두를 파괴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녀를 입양 보냈어요. 제 어머니 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딸이었어요. 그 말은 그녀는 알렉산더의 이복 누나였어요. 첸 여사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너 러는 단지 알렉산더의 아들만이 아니야. 너는 그의 조카이기도 해. 알렉산더는 뒤로 비틀거리며 그의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오래전 내가 마리아와 사랑에 빠졌을 때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내 누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엘레노어는 소리쳤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녀가 누구인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당신이 사랑에 빠진 후였어요. 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당신을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에게 당신을 밀어붙였어요. 마리아가 아기에 대해 말하려고 할 때 당신이 유럽 출장을 가도록 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에요. 맙소사 알렉산더는 메스꺼움을 느꼈습니다. 토마스는 알아요. 이제 알아요. 현관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토마스가 오래된 사진을 들고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재에서 이것을 찾았어요. 마리아의 원본 출생 증명서와 함께 복도에서 듣고 있던 애슐리와 메디슨이 달려왔습니다. 아빠? 애슐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알렉산더는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다음 레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아들, 그의 조카, 있어서는 안 될 사랑의 산물인 아이를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거짓말의 희생자라는 뜻이에요. 여러 세대에 걸쳐 삶을 파괴한 거짓말 말이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러는 갑자기 소리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는 날 사랑했어요. 아빠 알렉산더, 당신을 사랑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진실이 무엇이든 그 사랑은 진짜였어요. 첸 여사는 러의 팔을 감쌌습니다. 그의 말이 맞아요. 마리아도 진실을 몰랐어요. 그녀는 알렉산더와의 사랑 이야기가 비극이 아니라 운명이라고 믿고 죽었어요. 감동적이네요.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부엌을 가로질렀습니다. 그녀는 뒷문에 서 있었고 그들은 그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나이든 남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위트모어 가족의 큰 비밀에 대해 듣게 될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알렉산더 위트모어가 자신의 누나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빅토리아 그만해. 엘레노어가 애원했습니다. 아, 하지만 그래야 해요. 빅토리아는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알렉산더가 회사의 지분을 넘기려고 한다면 말이죠. 그의 아들, 아니 그의 조카을 스캔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나이든 남자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마틴, 제임스입니다. 마리아의 양아버지예요.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엘레노어는 제 고인이 된 아내와 저에게 마리아를 입양하라고 많은 돈을 주었어요. 우리는 40년 동안 우리의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이제 글쎄요, 진실은 더 많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러는 기술적으로 그의 할아버지인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시간 동안? 엄마가 죽어갈 때조차도요? 제임스는 부끄러워하는 듯 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는 그게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알렉산더는 가족과 협박범들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실로 우리를 해칠 수 없어요. 우리는 함께하면 어떤 비밀보다 강해요. 그렇게 확신해요. 빅토리아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언론이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한마디만 하면 전 세계가 위트모어 가족의 가장 큰 스캔들을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회사는 망할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은 따돌림을 당할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엘레노어는 더 똑바로 서서 힘을 찾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토마스에게 돌아섰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진짜 아버지, 그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신을 자신의 아들로 키웠어요. 그는 피보다 사랑을 선택했어요. 마리아처럼, 알렉산더가 지금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진실은 우리를 파괴할 거예요. 토마스는 주장했습니다. 아니요. 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우리를 파괴했어요.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빅토리아는 웃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알렉산더, 당신에게는 지분을 넘길 시간이 1시간 있어요. 아니면 내일의 헤드라인은 정말 흥미로울 거예요. 빅토리아와 제임스가 떠나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찢어놓는 대신 런은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말입니다. 우리가 뭘 할 건데요? 메디슨이 러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알렉산더는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 그의 자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복잡하고 불완전하고 아름다운 가족을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방식대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너무 많은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부엌에 서서 그들은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바로 그것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 헤드라인은 도시의 모든 신문에 실렸습니다. 위트모어, 가족 스캔들, CEO의 비밀 사랑의 아이, 금단의 사랑의 산물로 밝혀져
빅토리아는 그녀의 위협을 실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위트모어 가족은 진실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집 서재에 앉아 여러 TV 화면에서 펼쳐지는 미디어 서커스를 지켜보았습니다. 기자들은 저택 정문 밖에 진을 치고 의견을 구걸했습니다. 그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점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꽉 잡고 있는 레어에게 있었습니다. 괜찮아? 알렉산더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궁금했어요. 런은 말했습니다. 엄마랑 제가 당신을 왜 그렇게 닮았는지요. 당신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기 전에도요. 알렉산더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것이 우리를 함께하게 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그것이 피라는 것을 알아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애슐리와 메디슨이 들어왔고 그 뒤를 엘레노어와 첸 여사가 따라왔습니다. 놀랍게도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요구하고 있어요. 토마스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오만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둘 다 사임하기를 원해요. 그들이 요구하게 내버려 두세요. 엘레노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이야기를 할 시간이에요. 제 이야기를요. 첸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요 뉴스 매체에 연락했어요. 그들이 1시간 후에 위트모어 빌딩에 모일 거예요. 진실을 말할 시간이에요. 모든 진실을요. 빅토리아의 얼굴이 TV 화면 하나에 나타나 변호사 사무실 밖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위트모어 제국은 거짓말 위에 세워졌어요. 그녀는 말하며 동정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의 아내로서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느꼈어요. 전 아내요, 메디슨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계획이 실패해서 화가 난 거예요. 1시간 후 위트모어 빌딩의 회의실은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위트모어 엘레노어가 단상에 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당열하여 그녀 뒤에 서 있었습니다. 43년 전 엘레노어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잘못된 길에서 온 어린 소녀였어요. 결혼한 남자와 사랑에 빠졌죠. 그 남자는 이 회사의 창립자인 리처드 위트모어 씨였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그의 아내는 저에게 선택권을 주었어요. 제 아이를 포기하고 평생 풍족하게 살거나 아이를 낳고 파멸을 맞이하라는 것이었어요. 엘레노어가 계속하자 기자들은 열심히 적었습니다. 저는 16살이었고 무서웠고 어리석었어요. 저는 제 딸을 좋은 가정, 마티네즈 가족에게 주었어요. 저는 그녀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결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알렉산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25년 후 저는 마리아 마티네즈라는 아름다운 웨이트리스와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둘 다 그녀의 출신에 대한 진실을 몰랐어요. 우리의 사랑은 진짜였고 그 사랑에서 우리 아들 레오가 태어났어요. 그녀가 당신의 누나라는 것을 몰랐다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한 기자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알렉산더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진실을 알고 있지만 저는 제 아들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런은 사랑의 산물이에요. 복잡하고 불가능한 사랑의 산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산물이에요. 레오는 마이크로 다가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7살의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것처럼 똑바로 서서 당당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가족은 피가 아니라 사랑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는 뒤에 있는 위트모어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제 가족이에요. 모두 다요. 네. 방 뒤편에서 빅토리아의 비웃는 미소는 기자들이 러의 말에 눈물을 흘리며 이해의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며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바랐던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마틴 제임스는 예상치 못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자신의 입양 서류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엘레노어가 자신의 친어머니이고 알렉산더가 자신의 형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방 안에 숨막히는 듯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엘레노어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다고요?
그녀는 저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제임스는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며 때로는 마음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복잡하더라도 그녀는 러가 자신의 온 가족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토마스는 형제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질투심과 탐욕 때문에 형과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 제 조카가 그러한 용기로 진실에 맞서는 것을 보니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회사는 당신 것입니다, 알렉산더. 모든 것입니다. 빅토리아는 격렬하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냥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스캔들이 그들을 파멸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파괴된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첸 여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이 가족을 해칠 당신의 힘입니다. 그들은 그 힘을 되찾았습니다. 기자들이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며 떠들썩해지는 가운데 알렉산더는 가족을 껴안았습니다. 엘레노어는 러를 껴안았고 마침내 자신이 항상 되고 싶었던 할머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애슐리와 메디슨은 형제의 손을 잡고 그의 강인함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토마스조차도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 외부에서는 언론의 광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가족들은 부엌에 모였습니다. 첸 여사는 마리아의 오래된 레시피로 마리아가 가장 좋아하는 쿠키를 굽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기뻐하실 거예요. 러는 쿠키를 만드는 것을 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진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알렉산더는 동의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많은 일들에 대해 옳았던 것처럼. 엘레노어는 그들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2번이나 딸을 잃었습니다. 한 번은 그녀를 포기했을 때, 그리고 다시 한 번은 그녀가 죽었을 때. 하지만 러를 통해 그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치유를 시작할 때 그들 중 누구도 현관문 아래로 밀어 넣어진 봉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에는 마지막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의 새롭게 찾은 힘을 시험할 비밀이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는 마지막을 위해 가장 치명적인 무기를 남겨두었습니다. 첸 여사는 현관을 청소하는 동안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내용을 읽으며 손이 떨렸고 즉시 알렉산더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금 집으로 오세요. 그녀는 급하게 말했습니다. 빅토리아가 이번에는 너무 멀리 갔어요. 1시간 안에. 가족들은 알렉산더의 서재에 모였습니다. 봉투는 그의 책상 위에 열려 있었고 그 내용은 파괴의 로드맵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가 제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분노로 목소리가 꽉 막힌 채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우리가 함께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DNA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엘레노어는 소리쳤습니다. 마리아는 절대. 더 심각해집니다. 첸 여사는 다른 서류를 들고 말했습니다. 빅토리아는 애슐리와 메디슨의 양육권에 대한 긴급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녀는 이 환경이 불안정하고 그들에게 해롭다고 주장합니다. 애슐리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여기에 남고 싶어요. 그녀는 마리아의 죽음에 대한 무언가를 폭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토마스는 서류를 검토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자연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무언가를 말이죠. 조용히 듣고 있던 레오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기억이 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그녀는 방문객 때문에 화가 났었습니다. 저는 자고 있어야 했지만 그들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였는지 보았습니까? 알렉산더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레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그리고 내 아들을 내버려 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때 그녀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엘레노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빅토리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빅토리아가. 토마스는 말을 시작했지만 중단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빅토리아가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메디슨이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빠, 엄마가 채널5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빅토리아가 완벽하게 차려입고 눈물을 흘리며 동정적인 기자에게 말하는 것을 딱 맞춰 TV를 켰습니다. 저는 모두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마르티네즈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었고 그녀의 몸에 비정상적인 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독살당했다고 시사하는 겁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빅토리아는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위트모어 가족의 일부 구성원들이 필사적으로 자신의 비밀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끄세요. 알렉산더가 으르렁거렸지만 러가 그를 멈추었습니다. 기다리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엄마 뒤에 있는 사진을 보세요. TV에는 그녀가 일했던 식당에서 마리아의 사진이 보여졌습니다. 배경에서 식물에 가려져 있었지만 빅토리아 자신이 컵에 무언가를 넣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언제 찍힌 겁니까? 토마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첸 여사는 이미 휴대전화로 식당에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얼굴은 험악했습니다. 마리아가 아프기 전날입니다. 빅토리아가 와서 마리아의 자리를 요청했습니다. 빅토리아가 전에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니저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제 어머니를 죽였어요. 러는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우리 가족에 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죽였어요. 갑자기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게이트 코드를 입력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알렉산더가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코드를 바꿨는데 하지만 서비스 출입구 코드는 바꾸지 않았어요. 첸 여사는 공포로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고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레어? 여기 있니 자기야? 네 어머니에 대해 할 말이 있어.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고 레어는 서재에서 뛰쳐나갔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빅토리아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 엄마를 죽였어요? 빅토리아의 완벽하게 차분했던 얼굴은 잠시 균열이 갔습니다. 무서운 소리야 증거가 있어요. 알렉산더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러를 따라가며 말했습니다. 식당의 사진, 보안 카메라가 당신이 그녀의 커피에 무언가를 넣는 것을 찍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빅토리아는 비웃었지만 그녀의 손은 디자이너 가방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사라 형사가 그림자에서 나왔고 2명의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뒤따랐습니다. 위트모어 여사님, 우리는 몇 달 동안 마리아 마르티네즈의 죽음을 조사해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우리에게 드문 독소가 고농도로 검출된 조직 샘플을 제공했습니다. 우리가 호텔 방을 수색했을 때 당신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독소입니다. 빅토리아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요. 당신의 공급자가 말했어요. 로드리게스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추적할 수 없는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마리아 마르티네즈가 가족 비밀을 폭로하기 전에 그녀를 입막음해야 했던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빅토리아의 목소리가 히스테리컬하게 높아졌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망칠 거였어요. 그녀가 엘레노어의 스캔들과 러가 알렉산더의 아들이자 조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릴 거였어요. 위트모어라는 이름이 망가질 거였어요. 그래서 당신은 그녀를 죽였어요. 러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어머니를 죽였어요. 빅토리아는 가방에서 작은 권총을 꺼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물러서세요. 그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세운 것을 망치게 하지 않겠어요. 러는 어머니와 함께 죽었어야 했어요. 제가 그 실수를 지금 바로 고치겠어요. 하지만 그녀가 총을 들기 전에 첸 여사가 꽃병을 그녀의 머리에 던졌습니다. 빅토리아는 비틀거렸고 토마스가 뒤에서 그녀를 덮쳤습니다. 경찰관들이 앞으로 달려들자 권총은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들이 수갑을 채우고 빅토리아를 데려가는 동안 그녀는 명성과 가문의 이름에 대해 계속 소리질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러는 현관에 서서 자신의 진짜 가족 알렉산더, 엘레노어, 애슐리, 메디슨, 토마스, 그리고 첸 여사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비밀, 모든 거짓말, 모든 배신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그것을 해냈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엘레노어는 러를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너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빅토리아의 위협에 맞섰어요. 이제 너는 다시는 혼자 무엇이든 맞설 필요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빅토리아가 경찰차에 태워져 떠나가는 동안에도, 가족들이 서로를 껴안는 동안에도 마지막 비밀은 말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 날, 그녀는 또 다른 편지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죽은 밤에 대해 그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집으로 돌아올 참이었습니다. 빅토리아가 체포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위트모어 저택의 정원은 만개했고 흰 꽃과 반짝이는 조명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러의 8번째 생일이었지만 그들은 다른 것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을 말입니다. 마가렛 수녀는 모인 가족 앞에 서서 낡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엄격한 지시와 함께 이것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1년 후에 열어야지, 그전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더 키가 커서 알렉산더와 같은 정장을 입은 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잡았습니다. 그가 읽기 시작하자 가족들은 가까이 모였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러,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알아야 할 마지막 진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렉산더, 나의 사랑이자 나의 형제, 저는 아프기 6개월 전에 우리의 진정한 관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우리의 사랑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우리 아들입니다. 엘레노어, 나의 어머니,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당신도 아시죠? 제가 멀리서 당신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당신이 식당에 와서 저와 이야기할 용기를 내려고 할 때마다 말이에요. 하지만 당신들이 알아야 할 것이 더 있습니다. 빅토리아는 저를 독살한 그날 밤 혼자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리처드 위트모어, 알렉산더와 토마스의 아버지, 엘레노어의 첫사랑.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경고하러 왔습니다. 빅토리아를 맞고 그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저에게 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로 그곳 제 아파트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알렉산더를 멀리하게 한 가짜 서류, 제 침묵을 사기 위해 사용될 돈, 그는 자신의 가족의 명성을 보호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빅토리아가 가족 변호사를 협박하여 그녀를 돕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독 때문에만 죽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싸울 수도 있었고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있는 한 러는 위트모어의 비밀을 지키려는 사람들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빅토리아의 범죄 증거를 모두 그것이 결국 발견될 곳에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진실, 모든 진실만이 마침내 우리 가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레오, 나의 용감하고 아름다운 아들아, 이제 당신은 항상 당신의 것이었던 가족 속에서 당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애슐리와 메디스나, 그를 형제로 사랑하세요. 토마스야, 당신의 마음을 독살했던 쓰라림이 마침내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당신은 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다른 삶에서는 아마 우리는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삶에서 우리는 더 소중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보다 사랑을 선택한 가족입니다. 첸 여사님, 이 모든 세월 동안 제 비밀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엘레노어 엄마, 저에게 2번이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저를 낳았을 때, 그리고 2번째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우리 모두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다마 마리아로가 읽기를 마치자 정원은 조용했습니다. 알렉산더는 엘레노어가 우는 것을 껴안았습니다. 토마스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애슐리와 메디스는 러를 양쪽에서 껴안았습니다. 그녀가 우리 모두를 구했어요. 첸 여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이 있은 후에도 그녀는 더 많은 고통이 아닌 치유의 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 1년이나 기다렸을까요? 애슐리가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레노어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먼저 가족이 되기를 원했어요. 모든 진실을 알기 전에 서로를 선택하기를 원했어요. 알렉산더는 그의 가족, 그의 어머니, 그의 형제, 그의 세 자녀 충실한 첸 여사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모든 비밀에 직면했고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새로 설치된 추모 정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름다운 마리아의 동상이 꽃들 사이에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그들이 모두 기억하는 그 밝은 미소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 기단에는 간단한 비문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마리아 마르티네즈 위트모어 사랑하는 어머니, 딸, 자매 그녀의 사랑에는 경계가 없었습니다. 런은 마리아의 마지막 편지를 모든 것을 시작했던 원본 사진과 함께 타임캡슐에 넣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러의 이름을 레오 마르티네즈 위트모어로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문서를 추가했습니다. 엘레노어는 마리아의 출생증명서, 진짜 것과 입양된 것 모두를 기증했습니다. 애슐리와 메디슨은 새로운 가족의 사진을 추가했습니다. 토마스는 회사의 열쇠를 놓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족으로서 함께 운영할 것입니다. 첸 여사는 마지막 놀라움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가 이 모든 세월 동안 간직해온 녹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우며 그녀가 러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위트모어 저택 위로 해가 지면서 가족들은 함께 서서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비밀과 거짓말로 태어났지만 사랑과 진실로 변화된 특별한 가족이었습니다. 런은 두 자매 삼촌 할머니 그리고 헌신적인 첸 여사의 사랑에 둘러싸여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러야. 알렉산더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오빠. 애슐리와 메디슨이 따라 말했습니다. 레오는 어머니의 동상을 올려다 보았고 그녀의 미소는 사라지는 빛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그는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스캔들 추종자들은 오래전에 다른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빅토리아는 감옥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트모어라는 이름은 그들이 비밀을 묻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용기와 사랑으로 그것에 맞섰기 때문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레어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지켜보고 있었고 마침내 평화로워졌습니다. 첸 여사는 생일 케이크, 물론 마리아의 레시피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테이블에 모이자 그들의 웃음과 사랑이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비밀의 무게나 진실에 대한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가족이었습니다. 복잡하고 아름답고 불완전한 영광 속에서 달이 저택 위로 떠올라 추모 정원의 동상에 부드러운 빛을 비추었습니다. 바람이 꽃들 사이로 새우며들며 마리아의 자장가의 메아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로운 순간에 소년과 낯선 사람, 그것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쓴 것처럼 사랑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면 날개를 주어 날 수 있게 합니다. 끝.